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드린 대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을 가지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듣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뜻한 모닥불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유튜브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42세 여성이고요. 신랑과 6살 아들과 살고 있는 초등교사 맘입니다. 저에게는 8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가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동생에게 자주 부러움과 질투를 느낍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동생의 여러 가지 면들, 감정적인 온유함, 낙천성도 그렇고요. 평소에도 그냥 시시콜콜한 걸로 질투를 느껴요. 반면에 동생보다 더 많이 가진 저의 여러 가지 면들은 제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딸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극심한 질투를 느꼈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배우자가 있고요. 6살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언급하신 것도 없고요. 이 객관적 사실만 보면 나쁘지 않죠. 오히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을 놓고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사람을 보면 내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죠. 나의 조건이 더 좋아질지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한 나는 항상 부족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라 비교하는 그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죠. 질문자분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내가 가진 동생보다 더 나은 면들은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질문자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없는 딸을 동생이 가진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입니다. 반대로 내가 딸을 가지고 있고 동생이 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또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내가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나 스스로를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습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도록 연습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있는 질투심, 부러움이 감사함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이 자리를 잡을 때 나의 주파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자녀를 아들이나 딸 등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존재함 자체로 바라보세요. 나의 자녀는 나에게 아들 또는 딸이기 이전에 그냥 하나의 존재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동생에게 찾아간 존재를 보지 말고 나를 찾아준 존재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을 한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앞두고 잘 늙어가고 싶은 예비 늙은이입니다.
30년 부모님의 사랑과 풍족함 속에 살다가 30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24시간을 쪼개며 아이도 키우고 돈도 벌며 나란 인간을 잊은 채 살아왔으며 이제 나머지 30년 잘 죽을 준비를 하려 합니다. 어제 조 블랙의 사랑이란 90년대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대사 중에 저승사자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난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들도 자립했으니 그렇다이지만 마음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다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나이듦 혹은 늙어감 혹은 잘 죽을 준비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잘 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네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해놓으면 될까요? 무언가 또는 얼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네 할 수 있으려면 삶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삶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꼭 질문자분처럼 자녀를 다 키우고 책임을 다한 후가 아닐지라도 가능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이 사업은 누가 하나? 하는 걱정에서 내가 아니더라도 삶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당신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야겠다 또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죽어도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삶이 여기서 그만 하면 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삶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신나게 밖에서 놀다가도 엄마가 누구야 저녁 먹으러 들어와라 하면 네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과 노는 게임에서 몇 점을 득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점을 득점을 했든 땅 따먹기에서 얼마나 큰 땅을 땄든 게임을 하고 놀고 있다가도 엄마가 집에 들어와라 하면 다 내려놓고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래비님의 영상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려요.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신뢰하려면 구체적으로 명상, 요가 등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과거를 회상해서 후회가 아닌 반추해보는 방법 두 가지만 떠오릅니다.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비교를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주어진 조건을 자꾸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재료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삶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삶과 싸우지 말고 삶과 한 편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잘 섬기는 것이 그와 한 편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온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온전히 커피를 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늘이 내게 준 것처럼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내게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집안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다 삶에 내맡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이 순간에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삶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뇌가 많이 줄어듭니다. 걱정, 근심,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삶을 섬기고 묵묵히 하면 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진 순간순간에 충실하고 이 순간을 사랑하고 즐길 때 삶이 내게 관여함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삶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쌓이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